어떻게 보내셨나 궁금합니다. 저한테 그런 축구의 그런 기쁨처럼, 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 네일 케어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험 설계사 하면서 선배를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이렇게 뭔가 컬러를 하면서, 와, 이 주는 기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전에서 해보지 않았을 때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 왜 돈을 써? 그렇게 앉아있는데 불편하지 않아? 예. 모두 다 자신의 그런 어떤 포인트, 행복한 그런 것들 가지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축구가 끝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시나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152회차 인터뷰이고요. 이분과 함께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던 이 손톱, 네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화면 오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소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제가 반갑습니다. 네. 성함 좀 변경해 드릴게요. 네. 아직 식사는 못 하셨죠? 아니요. 저는 오늘 외부에서 점절을 하고 왔어요. 점절하셨군요. 네. 점절하셨지만 인터뷰 끝나면 또 시원한 맥주나 와인 한 잔 하시면서 또 인터뷰 이 뒤풀이를 하시는 건가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술 좀 드시나요, 작가님?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많이 안 먹었었어요. 좋아하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회식하실 일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음료 정도 드시는 건가요? 네, 네. 그냥 소주 한 3잔 정도 먹으면, 네, 많이 먹는 거고, 맥주 아, 한 잔 네네. 정도? 네, 예전에 많이 어, 먹었었어요. 정말 예전에. 어, 어렸을 때. 어, 어렸을 때 안 어렸을 먹은 때. 사람 있었나? 뭐 다 많이 먹었었죠. 먹어도 뭐 끄떡 없었죠. 그때는 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그때 새우깡 하나 놓고, 짱구 하나 놓고, 그러니까 소주 한 뭐 몇 병 놓고, 그랬던 그랬어 맞아. 시절. 네. 네, 알겠습니다. 옛날 예, 얘기. 오늘 네, 맞습니다. 김미애 작가님도 오셨고요. 작가님 출간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서도 되게 네, 축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좀 지금 기분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네,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님하고 하게 돼서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를 하게 돼서 박경,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화 작가님은 이게 되게 긍정적이시고 뭔가 이렇게 배우고 이런 거 되게 열정적이시고 뭐든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편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저희가, 화면 잘 나오나요? 제가, 되게 잘 나와요. 지금 뽀얗고 네, 반짝거리고, 네. 그래, 이거 그래요. 작가님 그 유튜브 방송에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신기야.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저희가 오늘 제가 그 책을 읽고, 저 네. 되게 이제 공부한다는 마음, 진짜 궁금하다, 성공 비결이 궁금하다,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질문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인터뷰 때보다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성공에 관련된 뭐 책도 많이 보고 서민갑부라든지 그다음에 맛집의 이런 대박 맛집들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 막 보고 이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박경화 작가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많아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작가님. 네네. 자, 그러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52회차 책 먹는 여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인터뷰는 1cm 미학 박경화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수연 작가님 작가님과 함께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23년 차 한우문화하고 있는 네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박경아입니다. 지금 현재는 반디인하우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새로운 브랜드 손발톱, 이렇게 문제성 손발톱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큐릭스라는 브랜드 런칭해서 새롭게 또 하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우물만 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일 업계 구인 구직 사이트, 저희가 헤드헌팅 사이트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 계신 원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 강의 활동 같이 하고 있으면서 지난 11월 25일 1cm 미아, 네, 창피하지만 네, 이번에 같이 출간하게 된 박경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니 몸이 한 개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작가님? 네, 어떻게 열심히 그만을 다 하고 있어요. 해내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어, 재밌게 하고 네, 있어요. 재밌게. 이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옆에서 같이 직원분들이 같이 애써서 같이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남편이 집안일을 또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해주고 있고, 저희는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귀찮게 안 하고 있고, 각자 알아서 자기 일들 하고 있어서, 네, 음,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도생을 하시는 도중이었고 열심히 살고 계시면서 올해 꼭 내고 싶었던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19년도였던 것 같아요. 1919년도에 뭔가 굉장히 갈증이 있었던 한 해였었어요. 왜냐면 그때 막 이제 일을 막 뭔가 더 벌리고 싶었는데 벌릴 만한 일도 없었었고 그러면 뭐 하지 하다가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들었었고 그때 내가 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도 들었었고 시작을 했었었죠. 그렇다가 사실은 잘 못했어요. 잘 못하고 그 와중에 이제 갈증을 느꼈었던 것들을 사업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디인하우스 브랜드 런칭을 하는 일로 더 열중을 해서 일을 하다가 잠시 잠깐 블로그 쓰는 일로 그냥 글 쓰는 일들을 하던 와중에 이제 막상 올해가 되니까 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마다 이렇게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50이 돼서 51세가 되기 전에 이건 꼭 하고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마음을 먹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이언트의 이은대 작가님 노크를 하면서, 이제 저 책을 내고 싶습니다라고서 이제 보내드렸죠.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작가님 다 엎어. 다 엎어. 그 첫 카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0.3초 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50이 되면 왜 우리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다.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제가 독립해서 지금 살아오고 직장인으로 살아오다가 직업인으로 살아온 지 지금 한 7년 차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인으로 살고 그 다음에 직업인으로 살고 계시는 그 아무 생각 없이라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나 취업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하기도 했고, 또 19년도에 반디인하우스 런칭하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창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창업 지침서 정도 되는 수준으로 그래도 그건 좀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하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조금 이를 악물고 좀 썼습니다. 음. 이 괜찮으세요? 악무셨는데. 네, 그럼요. 치과 열심히 펀치이시네요,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김길남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박경아 작가님 사랑합니다라고 여기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사랑하는 제부.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합니다. 막내 그럼 제부. 1등으로 오셔서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제부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이언트 김미애 작가님, 김한송 작가님이 김미애 작가님이랑 언니들 지금
피부 예쁘다고 꿀광 피부가 그 대체 그 피부의 비결이 뭐냐? 제발 좀 물어봐 달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꿀피부 책에 알겠습니다. 대한 얘기를 네네.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운동 그리고 또 이게 열심히 해서 우리 그래요, 운동. 여자들의 수다 그거니까 한번 네 꿀광 피부의 비결이 뭡니까 작가님? 꿀밤 피부,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물 많이 마시는 거.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2리터 마시는 게 목표예요.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는 게 목표였고, 매일매일 물을 2리터씩 마셔요. 그리고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2리터 넘게 마시는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항상 유산균 먹는 거, 그거 빼놓지 않고 먹는 거. 그러니까 별게 다 목표죠. 진짜 별게 다 목표. 그 제 피부 제 지금 표정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꿀광 피부 물어봤는데 우리는 지금 뭐 바르냐고 이런 거 우리가 의도는 그건데 제품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치 서울대 애들이 아니, 저는 아니야. 진짜로, 영양술 진짜로. 위주로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로 물 많이 마시는 거, 물. 2리터씩. 달랐잖아요 지금. 지금 바른 거 뭐 발랐지? 아, 그거, 가히. 아이 그치 나도 이렇게 항상 우리 이제 이제야 밝힙니다. 이렇게 항상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이 가위 필수예요. 가위. 근데 가위가 저는 이렇게 많아요. 가위. 진짜. 네, 종류별로 다릅니다. 네. 여러분, 가위예요, 가위. 이제 밝혀서, 편안하네. 물 먹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또 하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리고 또, 물은 한 네, 달, 하루에 2리터씩 꼭 마셔요.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 많이 잡숩시다. 그 다음에, 글로리아 우님도 오셨고요. 아마 자이언트 작가님이신가요? 사인회 때 봐서 정들었다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쩌다가 다시 인터뷰가 해볼게요. 네. 이 책을 쓴 이유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읽으면서 어, 단지 네일과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업, 음, 자신의 일에 좀 뭔가 좀 확장하실 분들 무조건 읽어야 될 책이다. 근데 이게 어떤 오프라인 매장인 사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없는 사람도 너무너무 도움되는 구절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대표도 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업계에서 지인들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고 가족의 반응도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썼어? 이제 그 반응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읽으시면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행동이 들려. 어, 이런 반응들. 그 다음에 가족들 같은 경우, 특히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코끝이 찡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눈물이 울먹울먹했어. 이렇게 제 책에 보면은, 한 살에 내린 결단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 얘기인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단락을 읽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둘째 아들한테,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다들 조금 제가 이렇게 집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모르고 있었으니까, 놀라는 듯한 눈치, 그 다음에 어쨌든 대단하다라는 열정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많은 칭찬들 받았습니다. 오늘 바로 전에 같이 점저 먹을 때도 네, 칭찬 많이 받고, 네, 오히려, 글쎄요. 요즘 조금 이렇게 갈 때마다 오히려 사업 잘 돼? 뭐 이런 얘기보다도 책 잘 팔려? 이 인사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책 잘 팔려? 이 말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잘 사도, 베스트셀러도 찍으셨다고 하죠? 네, 찍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쨌든 작가님이 그 성장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과정이 이제 엄마의 역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다라고 저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이 책을 봤으니 또 그렇게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1cm 미학에서 저희가 저는 구절 되게 좋은 거 많았고 도움되는 구절도 많았고 특히 이제 중국에 처음 오픈하러 갔는데 혼자 택시 타고 가셨을 때 참 맞아요.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독자들한테 이 구절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구절 3개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아,
거기 중국 갔다는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해도 다들 저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71페이지에 제가 거기에서 고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와 고수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수는 시키는 일을 하고 고수는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낸다. 하수는 일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고수는 다음 일을 기대하며 준비한다. 하수는 오늘 못한 일을 내일로 미루고 고수는 오늘 일을 피드백하고 내일 일을 계획한다. 하수는 다 처리하지 못한 일을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고수는 처리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고 수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하수는 입으로 일하고 고수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하수는 일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고수는 일에 대한 목적을 먼저 생각한다. 오늘 하수처럼 일했는지 고수처럼 일했는지 계획표의 점검 목록에 숫자를 세워본다. 네, 여러분들의 체크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하수처럼 일했는지 고수처럼 일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아파가지고 저희 아들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했었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나이 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다가오는 미래다. 나이를 먹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 없는 새해 첫날이면 경험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성숙해지는 것은 다르다. 어른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른이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어른은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과거를 돌이켜 새로운 것이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책임과 역할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몸에 맞는 옷이 되고 비로소 성숙이라는 옷을 입게 된다. 네. 이건 제가 엄마라는 자격증이 없이 그냥 엄마가 되었을 때 네, 제가 느꼈었던 그 감정이 아이와 함께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썼던 구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적은 것보다도 저는 저희 아빠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저를 엄청 지지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빠를 닮아서 금수저 멘탈이라고 제가 맨 나중에도 책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저희 아빠가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세요. 태생부터 금수저라 스스로 자신을 금이라 생각하지 마라. 날 때부터 흙수저라고 갈고 닦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이들이 있다. 태생부터 자신을 영재라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날 때부터 모자라더라도 부족함을 깨닫고 채워나가는 성숙한 이들이 있다. 태생부터 건강하다 하여 스스로 몸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이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세상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산다. 바로 지금 당신은 부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심신이 건강한 자인가. 네. 저희 아빠께서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셨어요. 네. 네. 이렇게 세 의견에서 구절. 네.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세 구절만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구절이 많은데 뽑고 뽑아서 요 세 구절이기 때문에 꼭 책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자이언트 작가님들은 진짜 채팅으로 글을 진짜 다 써요. 이거 채팅 모으면 책 한 권 나온다니까요. 예, 보니까, 글로리아 우가 우승자 작가님, 고추장 받으셨나요? 고추장 주우승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은재 작가님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부님 오시니까 다들 더 열심히 채팅 하시네요.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부님. 네. 네. 이제 좀 내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이라면 이 미용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이 손톱,
사람들이 네. 왜 이렇게 네일샵을 갈까요? 아, 작가님 왜 가세요? 작가님 왜 가셨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냥. 아, 맞아요. 어, 고객들이 요즘은 이제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예전에는 이게 정말로 제가 미국에서 갔다가 왔었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책에도 제가 썼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IMF식이어가지고 근무기 해야 될 텐데 백화점에 네일 하느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가 정말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들이 지금은 메이크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똑같이 네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화, 여성들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화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진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행스럽게도 건강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객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런칭한 문제성 손발톱에 대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무좀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성 발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무슨 예뻐서 심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고통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아픈 걸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중간에 책에도 80 먹은 손톱 병신 할머니하고 친구 먹기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하고 친구 먹게 된 게 할머니의 그 손톱 병신 할머니의 손톱을 치료해줌과 동시에 그 할머니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준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지금은 음, 그냥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힐링,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 모두 복합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풀러 많이 와요. 와가지고 뭐 남편 얘기, 남자친구 얘기, 심지어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친 얘기를 하러 오기도 하고 뭐 등등등 진짜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한 시간, 뭐, 2시간씩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야기를 또 맞아요. 하게 네, 수다 되더라고요. 좀 떨기 좋은 거죠. 편안해지는. 네, 맞아요. 사랑방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 네, 저는 특히 그 책에서 이제 대표님이 그 매니저가 됐던 전에 그 막 케어를 하는데 네, 오빠가 딸 데려와서 막 손톱 깨무는 네 애 맞아요. 네, 데려와서 예, 그런 이야기도 되게 보람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떻게 이제 보면은 직업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뭐, 굳이 네가 책에도 썼지만, 굳이 네가 남의 손톱에 낀 때를 벗겨줘야 되는 사람, 뭐 그런 직업을 해야 되겠니? 막 이러면서 약간 비하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별로 안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엄청 좋아하시죠. 지금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지금은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또 이 영상도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 저희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채팅창에는 지금 이은대 작가님 손톱을 받아야 된다, 뭐 여자만 받아야 된다. 이은대 작가님 네일 케어를 좀 궁금하신가 봐요. 남자들도 많이 받으니까 언제 한번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은대 작가님은 네, 제가 평생 고객으로, 네, 평생 무료 한번 고객으로 얼마든지, 해주셔요. 네, 이은대 작가님. 박경아 얼마든지. 작가님과 함께 내 기분 케어 가면 얼 진짜 진짜 기분 좋아요. 이게 큐티클 벗겨내고 하면 정말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에서 작가님이 이제 미국에 가셨을 때에 그 줄 서 있는 거 보고 한국에 들어올지 뭐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막 배우셔서 이때 한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1위의 업체로서 성장하셨는데요. 20년 전 퍼스트 무버로서 네일시장에 뛰어드셨습니다. 또 다른 20년,
위해서 또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사실 없어요. 없어요? 네. 퍼스트 네. 무버로 다른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고, 뭐 하고 싶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잘 키우고 싶어요. 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너 어디 가서 네일샵 어디가? 이러면, 나 동네에 가서 받아. 이런 거. 그렇게 대답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고객들한테. 아, 나 반디인하우스에 가서 네일샵 거기 가서 네일 받아. 이렇게 하고 싶고, 음, 직원들도, 너 어디서 일해? 라고 하면, 나 반디인하우스에서 일해. 네,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앞으로의 20년? 네. 네, 네네네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또 퍼스트 가지고 무버가 있는 될 수 있겠네요. 20년 동안 그걸 잘 만들어서 제 브랜드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앞으로 뭘 또 하나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쩔까요, 대표님? 어떨까? 네요. 자이언트 특별 할인 없는 거 물어보시고. 아, 네, 만들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러게. 그리고 그 반디인하우스가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나 박경환 대표 안다라고 아, 네, 네,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셔도 되고, 또 박경환 대표님이 엄청 그 스마트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나 절대 놓치지 않으면 아마 자이언트 전용 뭔가 만들어서 또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럼요. 그럼요. 고객들 저희 놓치지 지금, 않으실 거예요. 다음 달에 제주점까지 오픈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목표는 가셔서 평양까지. 반디나우스도 체험하시고 박경아 대표님 사업도 어떻게 잘 되시나 보고 그 다음에 예쁜 케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리학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이 한 구절 있었어요. S곡선 성장 이론이셔 궁금해서 이거 뭔지 꼭 여쭤봐야 돼 싶었는데 이게 뭔가요, 작가님? S곡선 이론이 아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기도 할 건데,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도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그 다음에 이제 침체기, 안정기,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올라가야 되는 그 단계에서 성장할 때 내가 점프업을 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단계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 오겠냐면 슬럼프라는 걸 겪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슬럼프를 내가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매번 사람들이 어떤 시기가 오면은 슬럼프에 빠졌어요. 슬럼프를 겪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나만의 내가 슬럼프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슬럼프 극복 방법.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 극복 방법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정말 내리 잠만 잤었어요. 잠을 자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리 잠만 자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슬럼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누가 막 너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슬럼프를 겪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앞니가 닳도록 막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막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막 머릿속으로 계속 그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했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S곡선에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올라갔었을 때 S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요렇게 S에 요렇게 굽어진 요 선에서 점프업 할 수 있는 요 공간에서 내가 슬럼프를 극복해라. 그러면 점프업 된다. 그리고 그 점프업 했었을 때 정말 내가 굉장한 힘이 발휘되면은 정말 퀀텀 오브 점프업. 그래서 대도약이 되는 거죠. 대도약. 이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슬럼프를 겪었었을 때 이제 회사 안에서 아기 임신했었을 때 오히려 더 회사의 일에 집중했었던 일들. 그다음에 여자로서 임신에 대해서 맨 처음에 유리천정에 대한 얘기도 썼었긴 했었지만 여자로서 나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일했었던 것들. 네.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성장기도 있으시고 슬럼프도 있으셨을 텐데요. 다음 질문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신가요? 없어요. 네,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고3으로 돌아가고 싶었었어요. 고3으로 돌아가서 정말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고 싶었었어요. 의대를 가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면 사람들한테 의사 선생님 되면 좀 멋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뭐 의대 가면 엄마랑 아빠랑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근데 이제 일단 고3으로 가면 그 전에 공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고3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후회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런 후회를 해봤자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잘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민희 작가님도 지금 좋단 말씀 확실하시다. 네, 좋습니다. 저는 돌아간다면 대학교 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좀 빨리 해도 좋았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40살 대가사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짜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드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을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다음 대학 때 질문 엄청 드려보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놀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잘 되는 네일샵들도 배울 게 있지만 잘 안 되는 네일샵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시다 보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잘 되는 샵과 안 되는 샵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기운부터 달라요. 딱 고객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온기부터 달라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앉아 있는데 어느 직원이 쭈삣쭈삣 와가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누는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문화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고객이 느끼거든요. 그런 기운조차 고객이 다 느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사장은 고객의 느끼는 촉을 엄청 빠르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쪽 뇌는 고객의 촉을 느껴야 되고 한쪽 뇌는 시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촉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잘 안 되는 샵은 그 사장이 그걸 못 느껴요. 고객의 촉도 못 느끼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못 느끼는 거죠. 게다가 뭐도 없냐? 컨텐츠도 없어요. 컨텐츠도 없어.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네일샵에 가면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야.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거기에 맞는 네일 아트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미 매장에 탁 들어가면 캐럴송들이 막 만들어지고 어떤 샵들은 막 이렇게 직원들이 막 루돌프 이렇게 모자 막 이렇게 쓰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벌써 분위기부터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샵은 그냥 갔는데 여전히 BTS 막 틀어져 있고 그냥 뭐 크리스마스 아트라고 되어져 있기는 한데 그게 그냥 쏘쏘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잘 안 되는 샵들은 고객을 읽지도 못하고 시장의 판도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되는 샵과 잘 안 되는 샵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 반디인하우스 홍보 많이 되네요. 김한석 작가님이 빨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가님한테 지금 빨려들고 있나 봐요. 김한석 작가님. 근데 네, 광주에 감사합니다. 없어요. 반디나우스 광주에 빨리 오픈해야 되겠다. 네, 네. 근데 김한석 작가님 서울 그래도 은근 자주 오시니까 서울 쪽에 오시면 네, 또 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아요. 점점 빠져든다, 빠져든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그리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좀 전 예상이 무섭다, 갑자기. 됩니다.
작가님에게 내일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일이란, 아,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과거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였었고, 생존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직접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제일 큰 거는, 저하고 같이 동종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세일즈 이런 것들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책임감과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저한테 내일이라는 일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저한테 내 삶의 원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에게 지식, 기술,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제가 외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들이 그냥 지식 기반이 아니라 기술만 있으면 내가 창업을 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기반이 아니라 기술에다가 지식 기반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사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손톱쟁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손톱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톱쟁이가 책도 써. 진짜로 손톱쟁이가 책도 써. 근데 어,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 정말 우리 내일이라는 직업 업계가 어떤 지식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나름대로의 지금은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일 업에 뛰어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존을 뛰어넘은 거죠. 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에게 내일이란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네. 네. 책임감과 그쵸. 사명,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셨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가? 네. 그쵸, 그쵸. 원래 네. 그 성장에 있어서 그 욕구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다음 거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사업이 잘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가 본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실은 그 이상의 것이 실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생각 하다 보니까 그걸 이루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작가님들 계속 채팅으로 박경화 작가님 얘기한 걸 계속 요약해주고 계세요. 자이언트 평 감사합니다. 어째?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고 여기 채팅창 보면은 이제 작가님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유튜브 내일이나 모레 정도 유튜브 다시 보게 하시면 네, 자이언트 작가님들이 막 채팅 올리신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저는 책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인터뷰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도 느꼈고 그래서 이 질문 준비했지만 실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도 작가님 평상시 진짜 많이 배우시고 책을 읽으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음, 이번에 준비한 질문은 작가님이 좀 뽑는 인생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인생책이요. 인생책이라기보다는 저에게 굉장히 저를 바꿔준 책? 그 인생책 맞겠지. 바꿔준 책이 제가 아까 19년도에 저한테 굉장히 갈증을 일으켰다고 했었잖아요. 갈증을 일으키고 그 갈증 때문에 사실은 이은대 작가님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었고, 어, 그 다음에 제가 했었던 게 뭐였냐면, 꾸다 프로젝트였었어요. 책에도 있지만, 꾸다 프로젝트. 근데 그 꾸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책. 글이. 근데 그 전에 제 나름대로 부지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부지런하고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꾸준한 게 그냥, 말만 꾸준하게 했었었지, 거기에 있었던 어떤 연속성상에 있어서 그런 열정이라든가 이게 과연 있었던 건가? 라고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 책이 저를 만들어준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꾸다 프로젝트라는 걸 직접 제가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 만든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그 19년도에 발전을 하게 됐죠. 저 스스로 성장을 하게 됐죠.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다 프로젝트 해가면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가지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올해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은대 작가님 들어오셨죠? 네, 작가님한테 자랑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작가님께서 올해 초에 저한테 뭘 가르쳐주냐 병렬 독서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 작가님들한테 모두 다 가르쳐 주셨어요. 병렬 독서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저의 독서 다이어리거든요. 독서 달력이에요, 독서 달력. 그래서 병렬 독서법으로 이렇게 책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책들을 이렇게 읽어봐라 해가지고 제가 그 책 읽은 것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렇게 읽고 막 장렬하게 읽었던 것들은 이렇게 막 길게 네모나게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올해 또 다른 이건 이 병렬 독서법은 사실은 몰랐어요. 올해 배운 거예요. 이은대 작가님한테. 근데 올해 배우면서 다시 한번 또 아, 이렇게 책 읽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올해 천모하면서 글을 또 한 번 읽게 됐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한 번 다시 리마인드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릿이 제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는 책이기도 했고, 이번에 또 100만 부 팔려가지고, 다시 또 책이, 어, 다시 또 인쇄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래서, 네, 그릿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까지 추천 감사합니다. 병렬독서 배우신 분들 많을 텐데 또 이렇게 직접 활용하신 사례까지 보여주시니까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우승자 작가님이 꾸다 프로젝트 다음에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일단 그 일부는 책을 통해서도 조금 더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혜 작가님 뿌듯하시겠어요. 실천하고 계신다고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제가 질문 드려볼 건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진 직업이 참 많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 내일 비즈니스의 미래도 조금 궁금하고 어떻게 좀 예측하시나요? 맞아요. 5년 안에 사라지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서도 네일팝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치면은 기계가 뭐 10 얼마? 뭐 이렇게 되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네일 스티커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이미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가맹 점주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이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감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스킬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고객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핵심 스킬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핵심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대체할 수 없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절대 기계들한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그렇습니다. AI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반디인하우스 가맹하시는 분들을 우리 박경아 대표님이 딱 자꾸 가르쳐 주니까 그쵸?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감에 대해서 제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을 한 3년 전인가 읽었을 때도 그때 한참 인공지능이 대두됐을 때 인문과 공감과 창의에 대해서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뺏길 수 없다. 그럴 때 키워라라고 제가 책에서 기억하는데 비슷한 말씀하셔서 저도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무래도 내일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게 뭐 어떤
내가 너무 이게 행복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떤 빨리 돈을 벌어야 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내가 빨리 취득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받기만 해도 내가 직접 막 해보면 어떨까라는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네일리스트로 좀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창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하라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용대학교에 강의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 10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학생들이. 100여 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두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했더니, 한 7명 정도 손드는 거예요. 그만큼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저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지식 기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 기술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다녀요. 무슨 계몽 운동가처럼 하고 다녀요.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네일리스트들한테는 지식 기술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계몽 운동가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 공부해라, 책 읽어라 이런 얘기 누누이 하고 다닙니다. 그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멋지십니다. 그리고 진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할 수밖에 없거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조금 이렇게 밑바탕 해놓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딱 한마디 공부해야 하는 순간 작가님은 네일 비즈 멘토 하지 마시고요. 코리아 비즈 멘토 하세요. 코리아에 계신 모든 비즈니스 멘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릿찌릿하시잖아요. 네. 네일이 아니라 코리아, 이제 글로벌까지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두 개 남았습니다. 한 해가 2022년 12월이에요. 아유, 네. 올해 작가님께 2022년은 어떤 해였는지 이 질문 제가 드리면서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올해? 올해 가장 뭐 요즘 뜨거운 건 어쨌든 1cm 미약 때문에 제일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올해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 세컨 브랜드, 퀴릭스라는 브랜드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반디인하우스보다 더 능가할 만큼 인기 있게 고객들이 많이 더 찾아주시고 또 가맹 점포 수도 더 많아져서 그 다음 해 연도에 아무래도 반디인하우스보다 퀴릭스 브랜드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없지 않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한테는 굉장히 풍성한 한 해로 개인적인 목표도 달성했고 사업적인 목표도 달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루고자 하는 브랜드 런칭에 있어서 어쨌든 고객들한테 많이 좀 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성공적인 한 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제주점까지 딱 오픈하게 되면, 네, 제주점까지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좀 성황리에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스스로 박수를. 이렇게 작가님 스스로 너무너무 고생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방금 제주점 말씀하신 생각나서 아까 백나연 작가님이 제가 상담은 될 뻔했어요. 부산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네,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답니다. 됐네요. 네, 부산에 화명동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답니다. 아예 물어봤고 있다고 했으니까 안 가면 나한테 혼나요, 백나연 작가님. 네, 나한테 꼭 인증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정역에 질문 있습니다. 검색해서 부산 쪽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예. 아마 내년에도 작가님 오래 하시던 거 쭉 하시고, 아까 하고 있는 프릭스 더 성장시키실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네. 2023년 작가님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2023년에는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제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지금 제가 책에도 나왔지만 NSS라고 아까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 활동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리뉴얼을 했어요. 리뉴얼해서
뷰티 프로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낸 1월 달부터 아무래도 1기 다시 리뉴얼한 걸로 해서 1기 지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공부하는 지식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네일 업계 만들고 싶은 게 내년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싶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지 3년 차가 되어 이제 내년도가 되면 정확하게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아까 S 곡선에서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 돼서 제가 정말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따로 뵀을 때에 뷰티 프로 사관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네일 창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렇게 피부 관리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메이크업 해보는 것도 좀 포함이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 그런 건 없고 완전, 그냥 저희 경영 교육하고 네일샵, 그다음에 뷰티샵 경영 마케팅 교육만 네네네.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네일 창업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좀 작가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인스타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인스타에 네일 비즈 멘토 인스타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는 뷰티 경영 연구소 블로그 오시면 되고, 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일 쇼쇼쇼 하셔야 해서 돼요. 네네네. 네, 네일 이럴 때 쇼쇼쇼 이렇게 홍보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네네. 유튜브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아마 수요일 날 아침에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가는데 바쁩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실 수 있고, 인스타로 통해서 만나게 되면 제일 빠르게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DM으로 주시면 같이 뵙고, 뭐 컨설팅 받고 하시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계속 잘하시다가 이제 홍보하실 타임에 이렇게 막 쑥스러워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도와드릴게요. 네, 박경아 작가님 관련 SNS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제가 동영상 설명 아래에 넣어드렸고 책 읽으셔야죠. S24 주문하실 수 있도록 링크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 사업 설명에도 가산 본점에서 있다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해야 좀 아시죠? 그냥 하시지 말고 유튜브 왔다라고 하시면서 좀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우리 채팅창에 백나연 작가님께 미션을 드릴게요. 부산에 없었으면 제주도 가려고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백나연 작가님이 자이언트 대표로 일단 가산에 가요. 그 다음에 반디인 하우스 전국에 스탬프를 찍어 백나연 작가님. 어차피 나올 거니까 나오면서 반디앤하우스 지점별로 다니면서 케어도 받아보시고 전국 지도 스탬프 만들어서 한번 쫙 한 바퀴 도시면 되겠습니다. 백나연 작가님 하실 거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작가님과 준비한 인터뷰 질문 다 마무리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 때가 됐어요. 네, 인터뷰 마무리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책 쓰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책을 쓰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아, 또 더더군다나 자이언트 식구들하고 같이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게 더 행복한 것 같고요. 저는 책 쓰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더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함께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아 작가님은 피플력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힘을 얻고 사람한테도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즐겁게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자이언트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댓글 놓치지 않고 댓글 천사들 김한송 작가님 소개해드릴게요. 김한송 작가님, 백나연 작가님, 김미애 작가님, 황상현 작가님, 우승자 작가님, 어디 다른 분들 이름 안 보이네, 이분들이 계속 보이시고 네, 그리고 그 위에 계실 다른 작가님들도 제가 네,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인터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